어린 신부가 신주단지 모시듯 품에 꼭 안고 신혼집으로 향했던 것이 있었으니 챙겨가지 않으면 반쪽 혼수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혼수품 1호 요강이었다. 갓 시집간 딸이 소변을 볼 때 소리가 크게 나면 부끄러울까 봐 친정어머니는 지푸라기나 목화솜을 요강 안에 넣어 보냈다. 그 옛날 신랑 집으로 가기 위해 가마를 탔던 신부가 가마 안에서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 챙겼던 것이 바로 요강이었고 그 풍습이 유래가 돼 이어져 온 것이다. 오줌이 요강 안에 모이듯 재물이 모인다는 뜻에서 요강에 잡곡을 가득 넣어 시집간 지 3일째 되는 날 이 잡곡으로 밥을 지어 시어른께 대접하기도 했다. 자유로운 연애는 꿈도 꿀 수 없던 시절 부모님이 결혼 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두 사람이 잘 맞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부디 결혼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혼수에 담은 것이다. 장가 보낼 아들을 둔 어머니가 며느리감 선을 보러 여자 집에 가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집 안방에 걸린 횃대보였다. 횃대보는 옷걸이에 걸어둔 옷을 가리기 위해 걸어둔 장식용 보자기인데 집집마다 아녀자들이 손수 화려한 술을 놓아서 만들었다. 때문에 횃대보를 통해 며느리 될 사람의 바느질 솜씨를 미리 확인한 것이다. 이렇듯 자그마한 혼수에도 딸의 행복을 바라는 친정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예로부터 딸이 시집가면 만들어 보냈던 오동나무 장롱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딸의 허물을 이불처럼 잘 덮어달라는 의미로 친정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했던 혼수품이 있었으니 바로 목화솜 이불이었다. 때문에 딸 부잣집에서는 목화를 직접 기르기도 했는데 목화 기르는 것부터 이불 짓는 것까지 쏟는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렇게 힘들게 목화솜으로 이불을 지었던 이유는 그 시절만 해도 목화솜이 가장 따뜻했고 위생적인 최고급 이불 소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순탄한 결혼 생활을 방해한다고 해서 금기인 물건도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칼이다. 시댁에서 서운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엌에 가서 시댁 식구들 떠올리며 화풀이 칼질을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빗자루 역시 부정적인 뜻으로 집안 재산을 쓸어간다, 집안 복을 쓸어간다는 속설이 있었다. 이외에도 보석 중에서도 진주는 신부가 눈물을 흘리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여겼고 선풍기처럼 바람이 나오는 가전제품은 남편이 바람을 핀다, 집안에 바람을 일으킨다는 등 그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해서 혼수로 해가지 않았다. 물어보이. 너희 둘이 궁합도 그래 좋다 카지. 이게 다 인연인기라. 금기로 내려오는 것은 비단 혼수뿐만이 아닌데 궁합을 통해 두 사람이 잘 맞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상극인 띠는 아예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달이 낀 달이나 해에는 결혼하면 좋지 않다는 속설 때문에 결혼식을 피하거나 9라는 숫자가 완전하지 못해 불길하다고 여겨 9수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그 시절 결혼 준비 과정 속에는 부부가 행복하게 백년해로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혼수품 외에도 결혼 축하 선물 역시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1960년대 결혼식 사진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양은 냄비. 그 이유는 반짝반짝 빛나는 양은 냄비에 밥을 지어 먹으면 밥맛이 좋아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여겼던 것.
그리고 아궁이나 석유풍로로 밥을 짓던 시절 크고 무거운 가마솥과 달리 얇지만 튼튼한 양은 냄비는 신부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 밖에도 이 당시 양은 냄비만큼 조미료 세트가 결혼 선물로 인기였는데 그중에서도 최고로 꼽힌 것은 설탕. 설탕은 지금의 포장과는 달리 고급스러운 깡통에 담겨 있었는데 달콤한 결혼 생활을 바라는 의미로 설탕을 선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마음을 담은 선물의 의미보단 좀 더 화려하고 값비싼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금에 비하면 소박하기만 한 결혼식. 그러나 그 시절 결혼이 풍요롭고 따뜻했던 이유는 진심을 담은 마음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